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네.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는데 네.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이제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 순서대로 가긴 했는데 예. 이제 좀 몇 개 주목을 할 게 이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거. 고소가 아닌 고발. 네. 예. 그러니까 고소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본인이? 네, 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고발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 네. 이번에 고발한 주체를 보니까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명 측이라고 쓰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직접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소한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그 뭐 여러 가지 그 추론 중에 하나니까요. 네. 혹여라도 사실인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이 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진 것이 아니냐. 네. 요게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인 것 같아요. 음. 김부선 씨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서라. 네. 이 의미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무고야. 그러니까 당신 직접 나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뭐 시정에 이제 뭐 도정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변인격인 그런 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그건 형사 절차를 취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금 지사 간에 계속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게 진실이다. 예. 이게 딱 거짓이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적 공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둘 다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왜 그러면 정말로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게 그 명목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명목 자체에서 나왔다시피 이거를 택했던 저 이재명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명분이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퍼뜨려져서 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까지 등장했고 정말 토론회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공적인 걸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에 사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국민 앞에 해명을 가는 과정에서 네.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됐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공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저기 나와가지고 뭐 백성훈 변호사가 어젯밤에 이상한 짓 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해명을 했는데 네. 뭐 거짓 해명이다. 그럼 공적인 문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 선거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지신문 같은 것들을 고소를 하면 하고 고발을 하면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어차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면 네. 정말 대지신문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라도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네.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면 네. 무고는 거기서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고소 아니라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더라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무고죄를 걸 수 있다. 여전히 걸 수가 있죠. 예. 일단 고발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발 내용은 일단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 같은 게. 예. 그때 보면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봉화마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네.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으로 와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회를 즐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허위 사실은 그 결정적인 게 5월 23일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날 비가 왔다고 하니까 5월 23일인데 네. 그날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 증명이 되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김부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언제 날짜 특정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딱 연결식이라 그랬어. 나는 그냥 추모하러 가면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날짜를 특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허위 사실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밀회했다고 한 적 없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봉화 가서 기자를 만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왔다. 근데 난 밀회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마치 그 2009년 5월 22일, 23, 24일 중에 하루에 이재명 지사 밀회를 했다고 내가 말한 것처럼 만든 건 이거는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지 재밌어요? 않습니까? 저 너무 재밌어요. 예, 아, 예, 예. 재미없는데. 가장 궁금한 거. 예. 왜 이 타이밍에 이재명 당선인은 이걸 꺼냈을까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때 확 불거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수그러들었어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가 좀 죽어가는 건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근데 본인이 먼저 이걸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고발도 하고 그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이틀 동안 이재명 전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재명 당선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지 피해가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실 민주당 경선 때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해철 의원도 이 문제를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꺼내지 않았겠죠. 왜? 당내 경선이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 그 생각들은 다들 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저 한나라당 때 MB랑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치열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그때 갈라진 게 한 10년간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금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선 과정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인은 어떤 형태로든 경기지사 재선이든 대선이든 경선 치러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예, 예, 예. 그 와중에서 이 문제가 안 불거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 뚝이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선을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 본인은 지금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저 정점 올랐을 때요. 이때 털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저 판단했을 거고 이재명 당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뭐라고 보냐면 페이스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그날 글 올라간 거 보면 막 김부선 씨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얘기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 보셨죠? 사람들이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네. 예.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랑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나랑 문 대통령을 억지로 갈라내려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선이 하고 싶은 게 그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정치적 라이벌은 보수 진영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에서 본인을 비토하는 그런 핵심 코어 지지층. 이걸 뚫지 않으면 본인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김부선 씨 얘기까지 가져 나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야 되겠다고 본 건데 예, 예, 왜가 예.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어제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5월 23일날 갔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날짜가?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소문이 이재명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뭐 15개월간 미래를 즐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5월 며칠날 만나고 안 만나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만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스캔들의 주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집중할까 이거죠. 지금 김부선 씨가 말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이재명 당선인과의 얘기들 중에서 이재명 당선인한테 가장 치명적인 두 개예요. 하나는 15개월 동안 즐겼는데 돈 한 푼도 안 쓰다 이거.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니까 그러다 칩시다. 더 심각한 거. 다 김부선 씨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하마을 내려가서 참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 오라고 그랬다. 이건 그렇죠.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역죄입니다.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팩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꼭 털고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15개월 동안 뭐 했다 쳐. 예. 그건 아니야라는 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당내 경선에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발장에 보면 모든 포커싱이 뭐 월미도에서 낙지를 먹었네. 광화문 낙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5월 20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무조건 정리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은 못 찍겠으니 남경필 지사를 찍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남경필 지사도 계속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은근히 화답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 입장에서 그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려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우리는 정상적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그 추모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쓰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의미로 관련해서 이제 봐서도. 김부선 씨가 쓴 글이 지난해 2월 26일 페이스북에다가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부분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김부선 아까도- 씨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어떤 입장과 전혀 별개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냐면 네.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도 9년 전의 일일 뿐더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뭐 이게 뭐 공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뭐 SNS 같은 데서 데이트 날짜 올려가면서 하는 연애가 아니었다라면 뭐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정말 100% 틀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치적 함의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날 꼭 하필 그날만을 이거 뭐 왜 공격하느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나 정도를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뭔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러 가지를 벌이기 시작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라고 했잖아요. 가정적으로 15개월간이나 15개월 만났으면 낙지 그 중에 하나 나오고.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나면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수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찾은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에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 걸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선거 이게 자체에서 대책단에서 내놓은 게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비가 0.5mm였다. 예. 그리고 23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 본인의 SNS 따라들어도 제주도에 가 있었다.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였고 네. 특정은 지금 소개해 주신 페이스북 SNS 글에 따르면 김부선 씨가 그렇게 올린 게 또 많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얘기도 또 안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해명이 안 맞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가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하신 거예요. 이재명 사실이라면. 김부선 씨 주장에 다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네. 전제가. 이 반면에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맞서고 사실이면 있어요.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명 당선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 진짜 미래가 아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일단 5월 달에 저 봉화마을 내려가게 못하게 하고 내가 옥수동 오라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김부선 씨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예, 형태로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지금 같으세요?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김부선 씨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때 저기 어디선가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재명 씨가 찍어준 거다. 뭐 네. 이러면서. 네. 근데 정작 반대쪽에 이재명 당선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김부선 씨 독사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야 예. 얘기가 완전히 바뀌겠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오늘 이미 일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논란이 된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한번 짚어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배우 김부선 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여기에 맞서 김영한 전 후보 역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향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고소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부터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김부선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김영한 전 후보의 입장만 전합니다. 추후에도 반론의 기회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전 후보 연결합니다. 김영한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재명 후보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김영한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습니다. 일단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번 사건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아니고 예, 사과문 대필 사건에 의한 진실 은폐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사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와 김부선 씨의 관계가 단절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사과문이 대필됐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진실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가 직접 증언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그 고발을 했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재명 당선자와 제가 지난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게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은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변호인을 통해서 고발을 한 것은 좀 미온적인 그런 것이고 또 이 문제의 실체는 이제 결국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과 사과문 대필이 있었는가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인격살인이 어떻게 자행되고 협박이 진행됐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대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변호사를 시켜서 빠질 것이 아니라 직접 고소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오늘 기자회견 하신 주요 내용은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나를 고소해라. 이걸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지. 그게 무슨 뭐 23일이냐 20일이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 비가 오는 날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은폐되어 왔던 것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문이 대필되었는가 아닌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격살인에 관련된 그 인신공격 내지는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게 본질이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 예. 문제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 의원님 뭐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거 비 오는 날 혹은 뭐 21일이든 22일이든 23일이든 이 부분은 그 유권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예. 토론회에서 그렇게 제가 물어보았을 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김부선 씨의 아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김부선 씨를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사실인지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다툴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가 그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클라이언트와 변호사의 관계였는가 그 이상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사과문이 그러면 왜 대필이 되었으며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또 그 이후에 인격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밝히는 거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건 지엽적인 거고 본질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거는 이제 밝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러면, 충분히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 들고 또 기자회견 하시면서 한국판 드레필 사건이다 이러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버금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몇 번 대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김부선 씨 측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당선자께서 쓴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요. 예.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두 번의 시장 경선 또 이번에 이제 지사 예비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재탕삼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언론이 기정사실하고 불륜남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상황 우리가 이제 TV 토론이 있기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과문이 진실한 김부선 씨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필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진우와 아니 주진우 기자가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고 말씀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주진우 기자가 써준 거를 거의 다 그대로 지금 적었고 그 녹취록이 나왔죠.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문 대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과문이 대필이 되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와 이재명 씨의 관계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죠. 10년 동안 묻혀 있던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그 경선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 김부선 씨의 직접 증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이것이 자기가 그런 관계에 있었고 그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진실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또 뭐 무슨 날씨가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 이거는 뭐 따져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김무선 씨가 했던 뭐 21일, 22일, 23일 비 오는 날 이 부분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증언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예. 그런 이제 증언의 그런 진실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것대로 또 밝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 김무선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백종동 변호사한테 지금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이제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하세요. 예. 이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 박종철한테 고문을 받은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지금 같이 그 15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같이 지낸 분이 그런 일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박종철이 지금 말하자면 살아서 내가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고 무슨 증거를 대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텐데 조사가 시작되면 이제 뭐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겠죠? 저도 나가야 되겠지만 예. 이재명 당선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제가 네네. 그건 백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영한 전 경기도지사 후보였고요. 바로 전화 연결할까요? 예, 이재명 당선인 측 입장 듣겠습니다. 가짜 뉴스 대책단 공동단장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예, 앞에 그 김영한 후보 인터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지금 김영한 전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21일, 22일, 23일 뭐 비 오는 날 만나고 뭐 어쩌고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거는 김 전 의원님 입장이시니까 예.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왜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이게 고소든 고발이든 결국에는 이게 수사 의뢰이고 뭐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뭐 반의사불벌죄라든가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건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 숨으면 뭐 비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위사실 공표죄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선자가 직접 고소하게 되면 또 다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런저런 생각에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요. 예. 그 이재명 당선인은 향후 수사에 그러면 뭐 어쨌든 수사가 들어가면 이재명 당선인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고발인이 이제 뭐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일단 뭐 고발인이 뭐 조사에 나갈 일은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뭐 수사에는 뭐 협조를 하시겠죠. 물론 뭐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시는지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사실관계 때문에 뭐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예. 그 지금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 일단 고발장을 저도 봤는데 예. 쟁점된 부분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고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전후로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예. 이재명 당선자가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서 미래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게 이제 뭐 사실처럼 계속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니까 그런 거짓을 공개를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이번 고발에서는 그 부분만을 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뭐 21일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옥수동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태경 서거일은 22일, 23일 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예.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21일이든 22일이든 23일이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고발장 보니까는 증거 자료를 냈던데 예. 김무선 씨가 주장하는 22일이나 23일 그때 예. 김무선 씨는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제주도에 있었다. 뭐 22일은 모르겠고요. 23일, 24일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계신 것으로 지금 뭐 어쨌든 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증거 자료로 냈고. 예. 예. 그러면은 김무선 씨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선거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발한 거고 김영한 전 의원은 어떤 걸로 같은 허위사실을 포착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예. 그 전화를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그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 부분이랑 이재명 당선자가 김무선 씨에 전화를 해서 옥수동 집으로 가 있어라. 거기서 미래를 했다. 그 부분 이제 좀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이제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무선 씨가 이제 그 2014년, 2007년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거에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김무선 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김영환 전 의원님이랑 이제 그 통화하면서 예. 이렇게 그 부분을 언급한 그 부분을 이제 공동 정범으로 해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예. 김영한 전 의원이 사과문 대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사과문 대필인지 아닌지는 그 이재명 당선인은 모르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주진우 기자든 서명수 기자단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김무선 씨가 먼저 뭐 그 전화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고발 사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은 뭐 범위가 문제가 되기는 할 텐데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예. 그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본인의 예. 그런 생각도 하신 거죠. 아무래도 뭐 그죠. 제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캠프에서 가짜 뉴스 대책 단장 맡고 계시니까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2007년 12월 그리고 최근까지 뭐 너무 거의 10여 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실관계 그 정리를 하고 증거 자료를 이제 구비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는 된 상태인데요. 이제 뭐 좀 더 이제 깊게 검토를 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김무선 씨 건 말고라도 다른 것들 혹시 가짜 뉴스 있었다면 그것도 고소 고발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쭙거든요. 예,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김영한 전 의원이나 김무선 씨가 뭐 사과를 하게 되면 뭐 협의나 합의나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두 분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뭐 드릴 말씀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당선인 가짜뉴스 대책단 공동단장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였습니다. 도 9년 전의 일일 뿐더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뭐 이게 뭐 공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뭐 SNS 같은 데서 데이트 날짜 올려가면서 하는 연애가 아니었다라면 뭐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정말 100% 틀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치적 함의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날 꼭 하필 그날만을 이거 뭐 왜 공격하느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정도를 또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뭔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벌이기 시작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라고 했잖아요. 가정적으로 15개월간이나 15개월 만났으면 그 중에 하나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나면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수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찾은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 걸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선거 이게 자치단체 대책단에서 내놓은 게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비가 0.5mm였다. 예. 그리고 23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 본인의 SNS 따라 들어도 제주도에 가 있었다.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였고 네. 특정은 지금 소개해 준 페이스북 SNS 글에 따르면 김부선 씨가 그렇게 올린 게 또 많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얘기도 또 안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해명이 안 맞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가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라면. 김부선 씨 주장에 다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네. 전제가. 이 반면에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맞서고 사실이면 있어요.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재명 당선인 그걸 명백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 진짜 미래가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5월 달에 저 봉화마을 내려가게 못하게 하고 내가 옥송 오라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김부선 씨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예, 형태로든지.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지금 같으세요?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김부선 씨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어디선가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재명 씨가 찍어준 거다. 뭐 네. 이러면서. 네. 근데 정작 반대쪽에 이재명 당선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김부선 씨 독사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야 예. 얘기가 완전히 바뀌겠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오늘 1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논란이 된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한번 짚어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배우 김부선 씨와 바른미래당 김영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여기에 맞서 김영한 전 후보 역시 오늘 입장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가 좀 죽어가는 건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근데 본인이 먼저 이걸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고발도 하고 그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이틀 동안 이재명 전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재명 당선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지 피해가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실 민주당 경선 때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해철 의원도 이 문제를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꺼내지 않았겠죠. 왜? 당내 경선이니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그 생각들은 다들 할 거.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저 한나라당 때 MB랑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치열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그때 갈라진 게 한 10년간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금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선 과정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지사 재선이든 대선이든 경선 치러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예. 그 와중에서 이 문제가 안 불거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 뚝이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선을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 본인이 지금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저 정점 올랐을 때요. 이때 털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저 판단했을 거고 이재명 당선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뭐라고 보냐면 페이스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그날 글 올라간 거 보면 막 김부선 씨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얘기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 보셨죠? 사람들이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네.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랑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나랑 문 대통령을 억지로 갈라내려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선이 하고 싶은 게 그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정치적 라이벌은 보수 진영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에서 본인을 비토하는 그런 핵심 코어 지지층. 이걸 뚫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김부선 씨까지 가져나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야 되겠다고 본 건데 왜가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어제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5월 23일날 갔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날짜가?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소문이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뭐 15개월간 미래를 지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5월 며칠날 만나고 안 만나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만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는데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이제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 순서대로 가긴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주목을 할 게 이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거. 고소가 아닌 고발. 네. 그러니까 고소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본인이? 네, 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고발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 네. 이번에 고발한 주체를 보니까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측이라고 쓰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직접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소한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추론 중에 하나니까요. 네. 혹여라도 사실인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이 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진 것이 아니냐. 네. 요게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인 것 같아요. 김부선 씨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서라. 네. 이 의미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무고야. 그러니까 당신 직접 나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뭐 시정에 이제 뭐 도정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변인격인 그런 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그건 형사 절차를 취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금 지사 간에 계속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게 진실이다. 예. 이게 딱 거짓이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적 공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둘 다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왜 그러면 정말로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게 그 명목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명목 자체에서 나왔다시피 이거를 택했던 저 이재명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명분이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퍼뜨려져서 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까지 등장했고 정말 토론회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공적인 걸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에 사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국민 앞에 해명을 가는 과정에서 네.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됐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공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저기 나와가지고 뭐 백성원 변호사가 어젯밤에 이상한 짓 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해명을 했는데 네. 뭐 거짓 해명이다. 그럼 공적인 문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 선거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지신문 같은 것들을 고소를 하면 하고 고발을 하면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어차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면 네. 정말 대지신문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라도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네.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면 네. 무고는 거기서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고소 아니라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더라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무고죄를 걸 수 있다. 여전히 걸 수가 있죠. 예. 근데 고발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발 내용은 일단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 같은 게. 예. 그때 보면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봉화마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네.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으로 와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회를 즐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허위 사실은 그 결정적인 게 5월 23일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날 비가 왔다고 하니까 5월 23일인데 네. 그날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 증명이 되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김부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언제 날짜 특정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딱 연결식이라 그랬어. 나는 그냥 추모하러 가면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날짜를 특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허위 사실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밀회했다고 한 적 없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봉화 가서 기자를 만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왔다. 근데 난 밀회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마치 그 2009년 5월 22일, 23, 24일 중에 하루에 이재명 지사 밀회를 했다고 내가 말한 것처럼 만든 건 이거는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지 재밌어요? 않습니까? 저 너무 재밌어요. 예. 재미없는데. 가장 궁금한 거. 예. 왜 이 타이밍에 이재명 당선인은 이걸 꺼냈을까? 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때 확 불거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수그러들었어요. 음.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캔들의 주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집중할까 이거죠. 지금 김부선 씨가 말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이재명 당선인과의 얘기들 중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개예요. 하나는 15개월 동안 즐겼는데 돈 한 푼도 안 쓰다 이거.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니까 그러다 칩시다. 더 심각한 거. 다 저 김부선 씨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하마을 내려가서 참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 오라고 그랬다. 이건 그렇죠.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역죄입니다.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팩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꼭 털고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15개월 동안 뭐 했다 쳐. 예. 그건 아니야라는 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당내 경선에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발장에 보면 모든 포커싱이 뭐 월미도에서 낙지를 먹었네. 광화로 낙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5월 20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무조건 정리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은 못 찍겠으니 남경필 지사를 찍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남경필 지사도 계속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은근히 화답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 입장에서 그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려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우리는 정상적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그 추모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쓰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적 관련해서 의미로 이제 봐서도. 김부선 씨가 쓴 글이 지난해 2월 26일 페이스북에다가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부분이에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김부선 아까도 씨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어떤 입장과 전혀 별개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냐면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